밤이 내려앉고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이 바닥에 비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운다. 고요한 거리를 따라 그림자가 길어지며 차가운 밤 안에서 여자, 즉 누씨는 홀로 앉아있다. 탁자 위의 흐릿한 조명에서 그녀의 손이 빛에 반사되어 시간의 흔적이 남은 주름을 비추고 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주한 집들의 불빛이 켜졌다 꺼지는 것을 보았다.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고독을 느끼고 그리운 시간들이 다시금 떠오른다. 그녀는 옛날의 그날들을 잊을 수 없었다. 남편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 가족을 돌보았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남편은 떠났고 그녀는 고독과 함께 점점 멀어져가는 가족들과 마주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언제나 나이 들면 자신을 돌봐줄 거라 생각했던 아들, 린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린과 며느리, 나는 점점 그녀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들이 자주 찾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의 따뜻함을 잃었다.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연극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그저 그 연극을 바라보는 외부인 같았다. 어느 늦은 밤, 그녀가 식탁을 치우고 있을 때 린이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부른다. 엄마, 지난번에 우리가 말한 거 기억해? 린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심각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살짝 이마를 찡그리며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일인데, 아들? 그녀는 침착하게 물어봤다.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는 요양원으로 가셔야 해. 린이 말하며 주저함 없이 말했다. 누씨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 믿을 수 없었다. 그동안 그녀는 이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남편과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이곳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를 의지할 거라 믿었던 아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린의 그 말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때린 듯 했다. 그녀는 몸을 떨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픈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고 반박할 자리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외부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를 제외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녀는 그저 뒤로 밀려난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고독, 두려움, 배신감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린과 란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은 그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몰랐다. 그들만의 삶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죽음을 불러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유로운 느낌을 느껴도 그 생각은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서서히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마치 교차로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이 답답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진지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 씨의 변호사입니다. 귀가의 자산 관리에 관한 몇 가지 서류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누 씨는 깜짝 놀랐다. 왜 변호사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감쌌다. 자산이라니. 왜?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류 몇 개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답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 전화 후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고 누구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변호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다. 누 씨,
서류들을 서명해야 자산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묶음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서류를 살펴봤고 다시 한번 가슴이 멎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숫자와 정보들이 모두 그녀가 예상한 것과 달랐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조종하는 큰 게임에서 단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명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하나는 확실했다. 그녀는 남은 삶을 쉽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지지 않겠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비추어 물건들의 그림자를 드리우지만 루시는 여전히 마음속에 무거운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마치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한 기분, 그곳엔 쉬운 길이 없다는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그녀는 다가올 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날 루시는 변호사가 주었던 서류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속은 채워지지 않은 채 그녀는 삶을 통제당하는 기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들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무력하게 살 수는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 아들민과 며느리 란이 그녀에게 반항하면 무엇이 일어날까? 마음이 무겁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오래된 친구인 탐을 만나기로 했다. 탐은 그녀가 잘 아는 사람으로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의 곁에 있어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유일한 사람이었다. 탐은 항상 이성적인 조언을 해주며 그녀가 모든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탐을 만났을 때 루시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린과 란, 그들이 나를 이용하고 있어? 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아.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나는 버려진 기분이야. 탐은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넌 혼자가 아니야. 룩, 난 항상 내 곁에 있어. 하지만 이 일은 간단하지 않아. 만약 내가 싸우기로 결심했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가족 문제는 복잡하지만 내 삶을 그들이 지배하게 두면 안 돼. 루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탐의 말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인내와 희생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정면으로 맞서는 것에는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알았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한번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갔다. 이번에는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묻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변호사는 그녀를 보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루시, 만약 모든 것을 바꾸고 싶다면 큰 싸움이 될 것입니다. 린과 란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당신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루시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저는 싸울 거예요. 설령권자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날부터 루시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가족 간의 애정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법적, 심리적 싸움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끈기를 다해 싸워야 했다. 매일 밤 그녀는 늦게까지 법률과 자산,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아침마다 그녀는 집안의 친구과 민과 란의 냉담한 눈빛을 마주했다. 그들이 그녀의 실수 하나만 기다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설득하려고 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약해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일주일 후 그녀는 민과 다시 마주할 결심을 했다. 나는 떠났고 이제 두 사람만 남았다. 민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루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민, 너는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단다. 나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고 내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어. 그녀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나를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민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애정이 없었고 차가움만이 가득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더 잘 살기를 바랐어요. 유야머니 엄마를 더 잘 돌봐줄 거예요. 루시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만약 내가 정말로 내가 잘 살기를 바랐다면 나는 이런 기분을 겪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루시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다음 날 루시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박성의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일어설 때가 된 것이다. 어제의 일, 민과의 대면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을 어머니로 여기지 않고 단지 관리해야 할 자산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다. 그날 저녁, 루시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고요하고 외로운 공간에서 환희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그녀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마주한 것은 내면의 싸움이었다. 과거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민이 어린 시절,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하지만 지금 민은 이미 성장했고 그는 변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되새겼다. 힘들게 쌓아온 경력과 자산, 그리고 그녀가 번 돈과 힘들게 일한 노력은 결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루시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의존하며 살 수 없습니다. 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녀는 결연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속에 피로감도 묻어 있었다. 변호사는 그녀를 이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루시, 이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산을 분쟁할 권리가 있지만 만약 그들이 당신의 신뢰를 남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루시는 자리에 앉아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자산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전화로 인한 피로감도 커져만 갔다. 민은 더 이상 그녀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변해버린 사람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루시는 변호사와 계속 작업을 하며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민과 란이 그녀에게 강요한 조건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계속해서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거실에서 법정 문서를 다시 살펴보고 있을 때 민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고 마치 접근 방식을 바꾸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엄마에게 실망을 줬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은 엄마를 위해서 한 거야. 민은 말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머뭇거리는 듯했다. 루시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결연하게 대답했다. 린, 이제 와서 늦은 사과는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은 존중이에요. 내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만 들렸다. 루시는 이 대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확신해야 했다. 그 전화 후 루시는 마치 작은 권력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비록 그 느낌은 작았지만 그동안 그녀가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다. 절단력은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고 그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싸울 것이다. 그 싸움은 단지 자산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유와 통일을 위한 싸움이었다. 루시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다. 자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것부터 시작해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개입하지 않도록 조건을 설정하는 것까지.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자산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사랑과 존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루시는 자신의 길이 어디로 향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그녀는 그 길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 일찍이 햇빛이 창문을 통해 서서히 비쳐들어와 그녀가 연구 중인 자료들이 놓인 책상 위에 빛을 들이웠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마음은 숫자나 계약서에 집중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가 민과 란과 마주하기로 결심한 이후 무력감은 점차 강한 결단력으로 변해갔다. 이제 그녀는 그저 외부인이 아니었다. 지난 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그녀가 겪어온 일들은 단순히 재산 문제에 관한 논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자신이 힘겹게 쌓아온 것들을 지키면서 가족의 감정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민과 란이 그녀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날 그녀는 더 강력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히 만남을 요청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싸움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녀는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는 답했다. 나노, 그 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재산 문제만이 아니에요. 가족 관계가 훨씬 더 긴장될 것이고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누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는 걸 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 삶도 잃게 될 거예요.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날 저녁, 그녀는 린을 다시 만날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린이 문을 열자 그녀는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다. 린, 저는 충분히 생각했어요. 더 이상 당신들이 제 삶을 조종하게 놔두지 않겠어요. 그녀는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지만 눈빛 속에 불편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더 잘 살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린은 애써 설명하려 했지만 나누는 그를 끊었다. 당신은 내가 더 잘 살길 바란다고 말하지만 사실 당신은 내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길 강요하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린이 그녀는 아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다.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나누는 아들의 감정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과와 변명은 탐욕과 계산의 겉모습에 불과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말들을 믿을 수 없었다. 이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누는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일이 법적 싸움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치열한 전투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녀는 민을 바라보며 눈빛 속에 결단력이 가득했다. 저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제 삶을 지배당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내가 쌓아온 것을 가져가고 싶다면 당신은 저와 싸워야 할 거예요. 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점차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 벽은 그들을 어느 때보다 더 멀리 떨어뜨리고 있었다. 나누는 집을 떠나며 마음속에 결단과 후회 없는 의지가 가득했다. 외로움은 항상 그녀의 동반자였지만 이제는 대신에 그네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노력해온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와 아들 민 사이의 법적 싸움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며칠간 나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마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길에선 어떤 선택도 쉬운 길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화롭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은 더 이상 웃음과 관심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민과 란에 대한 생각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그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문서를 다시 읽고 있을까 소행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맨 민의 법률 고문실이라는 직함을 적어놓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 린 씨의 법률 고문입니다. 린 씨가 자선 이전에 관한 일을 처리하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는 냉담하지만 이의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나누는 그를 바라보며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미 탐자 민의 술집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었고 지금 그녀는 그 말이 진짜였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자산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심리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내 아들이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권리가 어디 있죠? 나누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리 씨는 이 자산 이전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단지 도움을 주고자 할 뿐입니다. 대리는 인내심이 느껴지지만 냉정한 태도로 말했다. 나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니요. 나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산을 빼앗기고 싶다면 당신들은 내 시체를 넘어야 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쏘아졌다. 대리는 그녀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긴장된 만남을 준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결단력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다시 올 것입니다. 나누 씨,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리는 말없이 떠났다. 문이 닫히고 나누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두 손은 책상 위에 꽉 쥐어져 있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배신감과 상실감은 깊이 박혀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나누는 많은 해답을 얻기 위해 큰 은행을 찾았다. 오랫동안 그곳에 자산을 맡겨왔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권리와 자산을 보호할 방법을 더 잘 알고 싶었다. 그곳에서 오랜 지인이자 은행의 매니저와 만났다. 나누 씨,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희가 자산 보호 조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나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나는 더 이상 의존하며 두려워할 수 없어요. 그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이후 나누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순히 린과 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계속된 만남과 법률 상담,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그녀는 자녀들이 그녀를 속이려는 술집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권리와 보호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누는 린을 다시 만날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설득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을 확고히 하기 위한 만남이었다. 린이 문을 열자 그녀는 지저없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린, 나는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어요. 당신은 내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을 조종할 수는 없어요. 나누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린은 그녀를 바라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불안한 기색도 보였다. 엄마, 나는 엄마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이 일은 돈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누는 더 이상 그 눈빛을 바라보지 않았다. 당신이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사실은 당신이 나를 통제하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나누는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자유를 위해, 자신의 품격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와 그녀의 아들 린 사이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그 싸움은 단지 자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 사랑, 가족 간의 존경에 관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자신의 삶을 지배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누는 자신에게서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매일이 지나갈수록 그녀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결단력이 커지는 듯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녀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린이나 란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정장을 입고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은 채 그녀 앞에 섰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서 나누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나누 씨, 우리는 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린 씨의 요청에 따라 바로 자산 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감정 없는 표정을 지었다. 나누는 믿을 수가 없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고 압박이 강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린이 고용한 사람들로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온 것 같았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이는 그녀의 삶, 자유, 자존심을 향한 공격이었다. 지금 이 문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자산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서요. 남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결단력 있었고 차가웠다. 나누는 화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남자들을 노려보며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말했다. 그녀는 둥지에 몰린 기분을 느끼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서명하지 않겠어요. 당신들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내 자산이고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나누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남자는 여전히 집요하게 말을 계속했다. 나누 씨,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법적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나누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결단력 있게 나서야 하는지 깨달았다. 더 이상 약함에 지배당할 수 없다. 만약 필요하다면 그녀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갑자기 나누는 강한 결심을 내렸다.
당신들이 나를 걱정에 끌고 가려고 한다면 좋아요.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낯선 사람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지만 나누가 결코 쉽게 굴복하지 않을 사람임을 깨달은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종이 한 장을 남기고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나누는 마치 큰 시험을 통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폭풍은 이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결단력이 그녀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계속해서 변호사와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을 이어갔다. 법적 싸움은 쉽지 않겠지만 그녀는 그 어떤 일이 닥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민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그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사랑의 괘씸으로 변해버린 사만이었다. 민은 정말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자산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오후 나누가 거실에 앉아있는 동안 그녀는 피로감을 느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초인종이 또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민이었다. 그는 홀로 왔고 나는 함께 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며 이전의 냉정함은 사라진 듯했다. 엄마, 내가 모든 일이 너무 멀리 갔다는 걸 알아? 나는 엄마가 이해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엄마를 위한 거야. 민은 약간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누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에 커다란 상처가 느껴졌다. 민, 내가 엄마를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나는 그냥 내 인생을 빼앗기는 느낌이야. 나는 이 괘씸을 받아들일 수 없어. 민은 말없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엿보였고 마치 자신과 싸우고 있는 듯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요양원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누는 민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 결단력과 상처가 섞여 있었다. 만약 내가 정말로 내가 잘 살길 바란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요양원에 갈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존중과 진정한 사랑이야. 민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마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된 듯했다. 나누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러나 최소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자산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품위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누와 아들민 사이의 싸움은 가장 긴장된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폭풍은 쉽게 지나가지 않겠지만 그녀는 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나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 법적 싸움과 감정의 폭풍은 멈추지 않았고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이 그녀를 덮쳐왔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고 긴장된 만남과 다음 단계에 대한 불확실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누는 자신 안에서 놀라운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서 있었다. 민과의 대립 이후 나누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결심을 했다. 아들이 대신했지만 그녀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일주일 후 나누가 작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민의 사무실에서 온 차가운 사람들 대신 그녀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바로 민의 아내인 란이었다. 나는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저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엄마와 민 사이에 일이 너무 커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나누는 난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나는 그녀의 며느리였고 한때 그녀는 란을 자신의 딸처럼 여겼다. 하지만 린과 란이 벌어진 대신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다. 너는 왜 여기 온 거니? 사과하러 온 거야? 아니면 린의 계획에 나를 끌어들이려는 거니? 나누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빛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엄마, 저도 너무 미안해요.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린이 잘못했지만 저는 그냥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엄마, 제가 해온 일이 정말 상처가 됐다면 사과드려요. 나누는 잠시 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란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그동안 겪은 배신과 상처가 가슴속 깊이 남아있었다. 나는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걸 모르는지 이해가 안 돼. 나는 린의 계획에 내 삶을 맡길 수 없어. 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가방에서 작은 편지 한 통을 꺼내 나누에게 건넸다. 엄마, 이건 제가 오래전에 쓴 편지예요. 엄마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린과 엄마 사이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나누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란이 가족 내에서 겪었던 갈등과 엄마에 대한 사랑과 린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의 괴로움이 담겨 있었다. 편지의 한 줄 한 줄이 나누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자신과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나누는 한숨을 내쉬며 그것을 탁자에 놓았다. 너는 나를 상처 입혔지만 나는 내가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런 거짓과 이용당하는 삶을 살 수 없어. 나는 존중받고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누를 바라봤다. 엄마, 저는 모든 걸 고칠 수 없지만 제가 잘못한 걸 알아요. 엄마가 저를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나누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이나마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여전히 아픔이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씩 변화하는 가족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그녀는 길의 끝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난과의 만남이 끝난 후 나누는 다시 한번 변호사와 만나서 다음 법적 단계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자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품위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어느 날 나누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전화를 받자 그쪽은 그녀가 전에 만나지 않았던 다른 변호사였다. 안녕하세요. 나누씨, 저는 변호사 렌탕입니다. 저는 나누씨의 상황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들었고 이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누는 호기심이 생겼다. 어떤 정보죠? 말해주세요. 변호사 렌탕은 말을 이어갔다. 린 씨가 승인 없이 여러 금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은 린 씨가 나누 씨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누는 충격을 받았다. 린의 배신은 단지 그녀의 삶을 떼앗으려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산까지 불법적으로 차지하려 하고 있었다. 나누 씨, 저는 이 상황을 법적으로 큰 싸움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워서 당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마치 깊은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서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마주할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녀는 그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누는 고개를 들고 저련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나누의 삶은 법적 싸움 이후 크게 달라졌다. 그 싸움은 단지 법정에서의 승리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찾은 여정이기도 했다. 그 긴장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나누는 자신을 지키고 산을 다시 한번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넘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법정에서 승소한 후 나누는 마침내 평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신이 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로 했지만 그가 느끼는 후회는 나누가 겪은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후회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누의 강한 결단력을 보고 나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그녀와 미는 떠나갔지만 나누는 더 이상 과거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누는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꽃을 감상하고 푸른 나뭇잎을 보며 자신이 얻은 자유를 만끽했다. 오후에는 책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온라인 강좌를 듣기도 했다. 그동안 놓쳤던 지식들을 채워나가며 나누는 한층 더 성장해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강한 여성이 되었다. 그동안의 고통과 싸움을 통해 배운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모든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녀는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누는 린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서 민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미숙한 판단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또한 언젠가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누는 편지를 읽으며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그녀는 민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 아픔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이 후회하는 마음을 이해하며 그녀는 그가 성장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결국 나누는 린에게 답장을 보냈다. 편지에는 그녀의 용서와 함께 이제는 길고 복잡한 여정이며 각자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엄마는 너를 용서해야. 린이 하지만 너는 내가 살아갈 길을 스스로 찾고 욕망과 이기심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의 편지를 마친 후 나누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이번에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다시 평온을 찾았다. 법적 싸움이 끝나고 나누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며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독립된 여성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나누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녁 햇살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감상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조용히 흘러가며 평화를 되찾은 기분을 느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녀는 그 속에서 힘을 찾았으며 이제는 그 어떤 일도 그녀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 모든 여정은 그녀가 얼마나 강한 여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머니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을 지키며 자신의 자유와 존엄성을 되찾는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였다.